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선 주차 규제나 국민주택 규모 등등을 대입해서 가장 주거 면적을 선호하는 거는 대지 면적이 48평 정도 나왔을 때가 원룸이든 공동주택이든 이걸 빌라든 원룸이든 짓기 가장 좋은 면적이 48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1종이나 2종은 건폐율이 60%, 그래서 80평 곱하기 60% 하면 48평이 나오고, 상업지역은 정답은 이제 최소 48평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48평 나누기 건폐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60평에 80평을 곱하면 48평이 나오고, 계획관리지역은 120평에 건폐율 40%를 하면 48평이 나와요. 그래서 원룸을 조금만 지어본 사람만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땅이 100평이면 조금 작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니까 240평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평의 땅이라도 녹지 지역이면 작은 게 되고, 요런 주거지 상업지 계획관리 지역이면 땅이 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100평의 땅이라도 상업지나 주거지역이면 적절한 게 되는데, 계획관리 지역이나 녹지 지역은 땅이 작은 게 되는 거예요. 녹지 지역에 100평이 나면 매우 더 작은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주거시설을 짓기 좋은 땅은 48평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좋은 거, 그래서 80에서 한 120평 요런 거를 가장 선호하고요. 250평이 돼버리면 아까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필지로 나눌 수 있는 땅이 더 좋은 거예요. 250평의 땅이 있다면 두 필지로 나눌 수 있는지, 혹은 세 필지로 나눌 수 있는지, 그래서 도로를 접한 면이 길어서 나눌 수 있다면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지만 나누기 힘들다면 조금 클 수 있겠구나. 그래서 500평의 땅도 얼만큼 분할이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요쪽이 다 바닷가입니다. 요만큼이 이제 바닷가였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땅인데, 요런 땅을 만약에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절세 전략가, 한 개 한 개의 단가를 낮춰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상가주택을 지어가지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세금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절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을 놓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 놓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주거 입지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 놓기가 힘들고 다시 팔 때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상가주택을 이렇게 짓는다면. 그래서 여기는 주거 입지가 아니다. 결론은 이제 업종과 주차 대수 이런 걸 봤을 때 주거로서의 입지가 안 맞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바다 조망이 나오는 주요 업종은 카페나 식당, 숙박시설 등이 좋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용자가 어떻게 올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보행을 통해서, 대중교통 후에 보행을 통해서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만 와야 되는지에 따라서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 시는 진입로 및 주차장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땅을 볼 때는 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에 오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차량 동선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진입로나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업종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도심 속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행동선이기 때문에 20평에서 50평만 돼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20평 되면 편의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다음 뭐 테이크아웃 전문점 이런 거는 뭐 10평, 부동산 또 10평 이하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행동선이 가능한 곳은 10평에서 50평만 나오더라도 요거 나누기 건폐율 하면 용도 지역별로 토지 적정 면적이 나오죠. 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도심에서 조금 큰 건물, 강남 뭐 이런 도심지에서는 큰 건물이 150평만 돼도 큰 대형 빌딩이 들어가요. 그래서 150평에서 250평 정도 돼야 되고, 다음에 이제 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150에서 300평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250평에서 350평이 최소 250에서 350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 이제 이 정도. 그래서 한 350평 이상은 나와야
어느 정도 주차 공간도 쓰고 드라이브 스루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이제 도심지에서 외식가가 되려면 450평 정도 이상은 돼줘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곽지는 정말 더 주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곽지에서 최소 작은 걸 하려고 해도 300평에서 500평, 크게 하려면 1000평에서 1500평을 돼야 도심 외곽지에 특히 이제 관광지라든지 수변 조망이 좋은 곳, 이런 데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소형은 250평, 대형은 이제 숙박시설, 뭐 대형 호텔, 리조트 이런 거는 10,000평, 20,000평 정도는 돼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관광지는 10만 평, 뭐 25만 평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히 평당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왜 안 팔리지?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보기 좋은 거는 이제 디스코 어플을 통해서 항상 어디를 가시더라도 디스코 어플을 통해서 클릭하셔서 이제 토지는 어떻는지, 건물 정보는 어떻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건물, 제가 이런 거를 단순히 그냥 250평에서 300평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예시로 해서 이런 카페들을 갔을 때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땅들은 요 정도 면적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 같은 경우, 부산에 있는 최근에 힐튼 호텔은 9,878평에 생겼고, 아난티 펜트하우스에서 13,000평에 생겼구나. 두 개 합쳐서 22,000평. 그래서 호텔이 들어오려면 약 22,000평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외곽지에 잘 되는 카페들이 있는데 1,650평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1,100평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외곽지에 뷰가 좋은 곳에 카페를 하려면 한 1,000평 정도는 돼야 내가 뭔가 쓸 수 있겠구나. 정말 작아도 295평, 그 다음 큰 식당을 하려면 한 1,000평.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거는 이제 한 500에서 1,000평, 최소 300에서 1,000평 정도가 돼야 누군가 단독으로 매각하기에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땅 보는 눈이 늘어나는 겁니다.